방화창도 다 챙겼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도 끝냈고요. 건축사인 제 앞에서 한 예비 원장님이 이렇게 쏟아냅니다. 목 좋고 넓은 3층짜리라 알고 있는 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다고요. 이제 인테리어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데 대체 뭐 때문에 발목을 잡느냐고요. 이렇게까지 꼼꼼히 알아본 원장님의 원성이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학원 자리 알아보느라 얼마나 애쓰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걸리니 억울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넓어서 좋은 자리인데 왜 넓다는 것 자체가 발목을 잡을까요? 넓은 3층을 통째로 학원으로 쓰려던 계획이 바로 그 넓이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과 공사부터 진행하면 계약금도 공사비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건 원장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물은 3층이어도 다들 계단 하나로 개원하던데 왜 제가 계약한 이 건물만 계단을 더 설치하라고 하세요? 너무 하시네요, 정말. 많은 예비 원장님이 똑같이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3층 학원은 계단 하나만 있어도 학원 설립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계단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3층인데 무엇이 이 둘을 나눌까요? 억울함의 답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 건물 하나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갖춰야 할 눈썰미가 생기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를 보러 다니셔도 부동산도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계단 문제를 계약 전에 스스로 짚어내는 전문가의 눈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왜 하필 넓은 3층 상가에서 계단이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유독 자주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원은 큰 건물을 통째로 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이 300제곱미터쯤 되는 작은 건물에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면 넓으니까 통째로 학원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마음에 드는 3층 자리를 잡고 교육청에 등록하러 가면 이런 안내를 받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용도를 학원에 맞게 바꾸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건축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왜 계단이 하나뿐일까요? 그리고 왜 유독 학원만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건축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층 이상의 층에서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계단을 두게 하는 거죠. 여기서 거실이라는 건 사람이 실제로 머물면서 쓰는 실내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 넓이를 다 더한 값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층이 400제곱미터보다 작은 건물은 계단을 하나만 두고 짓는 게 보통입니다. 계단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서 임차인이 실제로 쓰는 공간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학원은 다릅니다. 학원은 그 400제곱미터의 절반인 200제곱미터 기준으로 계단이 두 개가 있어야 하는 특별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은 학생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는 시설이라 불이 났을 때 빠져나오는 문제를 훨씬 깐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학원이 계단 두 곳 대상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따져보면 됩니다. 첫째, 학원이 3층 이상에 있는지. 둘째, 그 층에서 학원으로 쓰는 거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지. 앞서 본 일반 건물 기준의 절반이죠. 이 둘이 겹칠 때만 계단이 두 곳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단은 정확히는 직통 계단을 말하는데요. 중간에 다른 공간을 거치지 않고 그 층에서 지상까지 곧바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뒤집어 보면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문을 열면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이죠. 이런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 피난층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학원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아무리 넘어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오직 3층부터 그러면서 거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2층이라면 이 계단 문제는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3층 학원이면 전부 계단 두 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200제곱미터라는 건 건물 전체 면적일까요? 아니면 내 학원 면적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에 적힌 말은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인데요. 이걸 실무에서는 학원이 전용으로 쓰는 면적으로 봅니다. 강의실이나 사무실처럼 학원이 자기 공간으로 쓰는 것만 더하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실 같은 공용 공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법이라는 게 참 까탈스럽습니다. 거실이냐 바닥 면적이냐 글자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구분 때문에 같은 3층이라도 어디까지가 내 면적이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다시 억울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계약한 건물은 계단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학원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건축사의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대신 학원이 전용으로 쓰는 거실 면적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하나만 있어도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까 본 조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3층 이상이면서 거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계단 두 곳 대상이었죠. 그러니 거실을 200제곱미터 아래로 설계하면 애초에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면적 조정으로 해결할까요? 계단을 추가 설치하려면 건물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상 주차 공간을 침범하거나 옆단과 띄워야 하는 거리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영세한 학원장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사비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계단이 아니라 면적 설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노하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6층 건물, 그중 5층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직통 계단이 한 곳뿐이었죠. 5층 전체를 통째로 학원으로 신청했다면 그 층의 학원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서 계단 두 곳 대상이 됩니다. 계단이 하나뿐인 건물이니 그대로라면 반려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쓰는 거실 면적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해서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피난 규정에 적합한 도면을 그리는 게 핵심인데 이것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하나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특별한 방법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중소규모 상가 건물에서는 실제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관건은 오직 면적 설계에 있습니다. 이 대치동 사례는 이 영상 더보기, 그러니까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든 건물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건물마다 계단 위치와 평면이 달라서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면적을 199제곱미터로 맞춰서 신청하면 누구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학원 전용 거실이고 어디까지가 공용 공간이냐를 정확히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실과 사무실 같은 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획하느냐도 판단이 정밀해야 합니다. 이 선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200제곱미터를 넘긴 것으로 판정되어 반려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축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 도면 전체를 놓고 정밀하게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법에 있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학원이라는 용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3층 이상의 층, 그리고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순서대로 따진 두 가지 조건이 이 한 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적힌 말은 거실의 바닥 면적이지만 이걸 공용부를 뺀 전용 면적으로 보는 건 법문장이 아니라 실무 해석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원문은 거실, 실무 판단은 전용 면적입니다. 그럼 내 자리는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학원을 하려는 층이 3층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2층 이하라면 이 계단 기준은 처음부터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 건물에 직통 계단이 몇 곳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그 층에서 학원이 전용으로 쓸 거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만 계약 전에 확인해도 계약금과 공사비를 잃는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검토 도구로 건물 주소만 넣으면 이 건물이 직통 계단 두 곳 대상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플로팅 버튼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피난 및 복도 구조 검토 기능에 주소를 넣어 보세요. 직통 계단이 몇 곳인지, 피난 조건은 어떤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가 도면을 놓고 확인해야 하지만요. 계약 전에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넓다고 해서 그 층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층인지, 계단이 몇 곳인지, 내가 쓰는 거실 면적이 어디까지인지가 결과를 정하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지금 학원 자리를 보는 눈이 이미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건축사처럼 짚어보는 학원 자리를 보는 건축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다음에 어떤 건물을 보러 가시든 계단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